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 피자 먹을 때 피클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졸라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진짜로. 자, 오늘 피자 편입니다. 인간 간다요의 소울푸드. 생방송 가끔 보시는 분들 오랜만에 들어오면 이러죠. 아니 도대체 맨날 니는 왜 맨날 방송 보러만 오면 피자 처먹고 있냐? 맨날 허구한 날. 저번에 방송 봤을 때도 피자 처먹고 있더니 오늘도 피자 처먹고 있고 내일도 피자 처먹고 있고 저번에도 피자 처먹고 있었는데 또 먹고 있고.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세요 저한테. 맞아요. 인간 간다요 피자 오지게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느냐?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은 간다요 외갓집이 안양이에요. 지금도 이모들이 안양에 사세요. 평촌에도 살고 범계에도 살고 관악에도 살고 아무튼 많이 살아. 어찌됐든 간다요와 간다요의 남동생은 안양의 5째 이모에게 맡겨집니다. 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엄마 고향이 안양인데 엄마가 자기 동창들 만나러 가신다고 5째 이모한테 던진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이제 5째 이모가 이거 5째 이모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외갓집이 8남매예요. 그럼 뭐야? 외삼촌 2명에 이모 5명, 우리 엄마가 막내야. 나한테는 이제 우리 엄마의 바로 위에 이모지. 어찌됐든 우리 엄마랑 1살 차이 나는 이 5째 이모에게 맡겨진 인간 간다요와 간다요의 남동생. 1999년 안양 이마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마트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근데 5째 이모가 저랑 간다요의 남동생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피자를 시켰습니다. 근데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 게 당연하기도 해요. 왜? 5째 이모의 생각은 당연히 그랬겠죠. 애들은 피자를 좋아하고 햄버거를 당연히 좋아하니 당연히 사주면 좋아하겠지 하고 그냥 시킨 거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옛날에는 동네 피자집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저런 이마트 푸드코트 같은데 피자집이 개인이 하는 게 꼭 하나씩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없죠. 그 이마트 피자를 이마트에서 파니까. 자, 근데 피자가 나왔는데 간다요랑 간다요 남동생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왜?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근데 그러자마자 5째 이모가 야 효섭, 내 동생 이름이 섭이야 섭. 왜 안 먹어 니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자마자 우리 5째 이모가 하여튼 인숙이 걔는 너 올해 9살이지 효. 세상에 애들이 9살이 되들어. 애들 피자도 한 번 안 먹이고 뭐 했더니 인숙이는 도대체. 빨리 먹어봐. 그래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5째 이모는 오숙이야. 오숙이 이모가 왜 간다요의 엄마 인숙이를 그렇게 뭐라고 했느냐? 우리 엄마가 이런 게 있었어 옛날부터. 근데 오숙이 이모는 굉장히 까탈스러운 것이다 저거는. 아니 저렇게 하면 애들을 뭘 먹이고 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 간에 사이도 좋고 근데 다만 서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MSG 뭐 먹습니다 그냥. 근데 5째 이모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든 말든 간에 일단은 피자가 피망도 있고 이상한 시꺼먼 거 막 이런 거 있고 막 못 먹겠는 거야 나는. 한 번도 안 먹어봤고 뭔가 처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애들은 그리고 안 먹어본 거 안 먹으려 그래. 그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 첫 스타트를 안 끊으려고 한단 말이야 애들이 항상. 나도 이제 안 먹으려고 했겠죠. 이모가 빨리 먹어 맛있어. 하여튼 네 엄마는 이걸 안 사주고 지금까지. 빨리 먹어봐 니네. 왜 안 먹어? 그래가지고 먹어봤어. 한 입을 딱 먹었는데 환상. 와 이런 음식이 다 있었구나. 신세계가 있었구나. 왜 우리 엄마는 이거를 내가 9살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을 안 사줬을까? 우리 엄마는 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하는 그 원망. 그래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 아주 스치면서 그 피자를 환장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양 갔다가 내려오자마자 청주에서 엄마한테 이제 맨날 피자 사달라고 한 거야 내가.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그냥 간다요가 피자 좋아해서 피자의 역사입니다. 별 이유 없어요. 자 피자는 도대체 어떤 음식인가? 현재 간다요 공화국은 2021년 12월 1일 제1회 정기국회에서 하와이안 피자, 파인애플 피자 금지법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다요 공화국은 하와이안 피자가 불법이에요. 솔직히 파인애플 피자는 금지시켜야 됩니다. 솔직히 인정? 지금 인정하시는 분들 빨리 인정이라고 빨리 하세요. 지금 파인애플 피자 빨아잡기는 저 내란 선동 세력, 종북 왜구, 남파 간첩들에 의해서 국가가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당장 인정을 외쳐서 그들을 단합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계시네요. 아주 좋아요. 맞아요. 옳습니다. 저 파인애플 피자 반드시 금지시켜야 돼요. 누가 만든 거야 저걸 도대체? 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피자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뭐 다들 아시죠? 이탈리아. 우리 간청단 분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제대로 알고 가실 거예요. 진짜로. 자, 피자 하면 이탈리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예를 들어 A 국가에서 이런 동그란 빵을 먹고 살던 거예요. A 국가가. 근데 B 국가가 토마토라는 채소를 끓여서 소스로 만들어서 뭘 찍어 먹는 그런 식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A 국가와 B 국가가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다. B도 빵이란 존재를 알게 됐고 A도 토마토 소스란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와 빵을 섞게 됩니다. 자, 근데 C라는 국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C라는 곳에선 치즈를 먹던 거예요. 자, A와 B와 C가 같이 이제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D 국가가 있었는데 페페로니 햄이라는 걸 먹던 거예요. 자, 그리고 E 국가가 있었는데 피망이란 걸 먹던 겁니다. 얘네가 다 같이 무역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얘가 만들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는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도대체? 이게 역사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이 특정 음식이 여러 지역들을 겪으면서 또 여러 지역의 문화가 겹치면서 섞이면서 이 음식이 온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다양한 문화의 복합체로서 형성되어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싶지 단순하게 뭐 이탈리아가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 별로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피자 전 세계로 퍼뜨린 건 미국입니다. 근데 전 세계로 퍼뜨린 미국으로 피자를 퍼뜨린 건 이탈리아예요. 왜 이게 복잡하단 말이야. 이게 괜히 그 입 아픈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많이 집약되어 있는 게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그거에 막 집착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역에서 기원전 7000년 전에 빵이 있었다. 기원전 3500년 전에는 이집트 빵이 있었다. 뭐 기원전 10세기에는 이탈리아 북부에 뭐가 있고 뭐 설이 많아 지금. 분명한 게 없어 근데. 그러다가 1570년에 바르톨로메오 스카피 이탈리아 요리사예요. 스카피 아저씨가 요리책을 썼어요. 피자 비스무리한 게 있더라고. 근데 그 레시피가 어떠냐면은 둥그런 피자 도우에 잼이나 과일이나 꿀이나 그런 걸 올려서 구운 빵이에요. 그러면 뭐야 그게? 저 당시 1570년 기준으로는 저 피자라는 음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자가 아닌 거예요. 뭔가 디저트 빵 그런 느낌인 거지. 그렇지, 파이랑 좀 맛이 비슷했겠어. 그래 완전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그란 빵을 나폴리 사람들은 피자라고 부른다 라고 적어놨대요. 원래 이 피자라는 게요 옛날에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거예요. 아니 이게 토핑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피자는 동그란 빵에 소금을 뿌리고 돼지기름 바르고 구워서 올리브유 찍어 먹는 그냥 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지. 아니, 왜 토마토 소스를 안 넣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대항해 시대 이전까지 토마토는 여기에만 있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 나는 개나 소나 다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콜럼버스가 여기 발견한 이후에 여기로 간 거예요. 그렇지, 감자도 중남미에서 갖고 온 겁니다. 원래 없었어요. 지금 시옹스 차오지단 아세요? 시옹스 차오지단? 토마토 계란볶음 시옹스 차오지단이라고 하거든요. 저거를. 저거 중국 사람들 국민 반찬이잖아. 중국 사람들도 원래는 저 토마토라는 걸 많이 먹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한반도와 어떤 이런 곳에 1600년대에 토마토가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안 먹었대요. 이게 어디서든 잘 자라는데 조선은 안 키웠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유교 사상. 유교라는 사상이 통치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절대로 바깥에 무언가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생각에 오랑캐 채소다 저거는. 이러면서 안 먹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토마토란 채소를 먹은 거는 광복 이후입니다.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일제강점기에도 키우긴 키웠는데 별로 뭐 먹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유통이나 내수로 뭐 돌아가는 그런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본격적으로 먹은 거는 서양 음식 먹으려면 좀 먹어야 되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심고 이제 많이 먹으라고 보급도 하고 막 그러면서 먹은 거지 별로 그렇게 뭐 많이 먹던 채소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이 중남미에 간 거야. 토마토가 있네? 하고 원주민들이 막 죽어라 먹더래. 막 뭐 으깨가지고 소스로도 만들어 먹고 뭐 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뭐 삶아서도 먹고 뭐 한정해서 먹더랴. 구워서도 먹고. 그래서 이제 가져간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으로.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아까지 왔겠죠. 이게 토마토가 근데 덜 익었을 때 초록색이잖아. 여기 독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독이 있어가지고 저 초록색 토마토 생으로 많이 먹으면은 설사 나옵니다. 배탈 나요 저거. 근데 유럽에 가져갔어요. 이거를 이쯤에 먹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야 이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저거를 먹고 배탈이 막 나던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토마토를 가져왔는데 안 먹습니다. 그냥 이쁜 열매가 달린다 해서 관상용이야. 지금 우리가 볼 땐 그냥 토마토네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한테 이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상용으로 이제 키우던 채소인데 이거를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를 삶거나 익히면 독이 사라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덜 익은 토마토에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어요. 솔라닌. 이 솔라닌이 감자 쌍난 거에도 있어요. 초록색 감자 있잖아요, 막. 이게 근데요, 익히면 구조가 변합니다. 독이 아닌 거로 변해요. 열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그거를 알았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얘를 가열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얘예요. 토마토 소스. 그리고 이탈리아 근처에 모짜렐라 치즈가 생산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먹던 피자라고 불리우던 그 동그란 빵에 저 익힌 토마토로 만든 소스를 뿌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서 구운 피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초기 피자는 저게 아니었어요. 요겁니다. 마리나라 피자. 이 마리나라 피자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원형을 갖춘 피자라고 보면 됩니다. 피자 도우 위에 토마토 소스 왕창 얹고 올리브 오일에 오레가노 가루 넣고 그냥 구운 거예요. 치즈 없이. 근데 요거를 많이 먹다가 1796년에 치즈도 올리기 시작합니다. 바질 이파리 같은 거 좀 얹기 시작한 거죠. 그게 마르게리타 피자예요. 얘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 겁니다. 1796년이면 4년 지나면 1800년도예요. 근데 요 상태에서요,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인애플 피자 개극혐하는 거 아시죠? 커피도 반드시 에스프레소로, 어디서 아메리카노를 처먹고 이런 전통을 중시하고. 안 바꿔자. 그 양반들 보니까 좀 극혐하는 게 있어,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런 피자도 안 먹고 맨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던 거야,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러다가 18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돈 벌려고, 안 굶어 죽으려고, 성공하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새로운 새 출발 기회의 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저 아메리칸 드림, 그걸 위해서 가요. 근데 1800년대부터 1920년까지 이탈리아 사람만 400만 명이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 대림역이나 중국인들 많이 사는 데 가면 중국 음식집 생기잖아요. 한국 사람들 거의 안 가고 진짜 중국 사람들만 가는 그런 식당이 생겼어야겠죠. 400만 명이나 갔는데 1905년에 미국에서 최초입니다. 뉴욕에서 피자집이 생겨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을 상대로 장사하려고 차린 겁니다. 자, 근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연합군이 만들어지죠.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었어요? 무솔리니가 개같이 멸망해요.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리고 연합군, 특히 미군들이 이탈리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피자를 처음 만난 거예요. 미군들이 이탈리아 현지 피자를 이제 먹게 된 거예요. 무솔리니도 뭐가지 날아갔고 이제 2차 대전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역에서 일단은 미군들이 대기를 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다가 때려지기 전까지 좀 한가하단 말이에요. 그럼 피자집 좀 가가지고 온 김에 이제 좀 한두 조각이 먹어보고 근데 미군들이 괜찮다 이거. 물론 대부분 먹은 피자는 요거겠죠. 아니면 이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군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완벽하게 종결되면서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피자 프랜차이즈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탈리아를 통해서 피자가 퍼지는 게 아닌 거예요. 미군들이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피자를 먹고 왔는데 그 피자를 또 먹고 싶어 하면서 피자집이 생긴 거예요. 전 세계 이민자가 모여있는 미국이란 국가에서 피자집이 오지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도우가 어때요? 시커멓고 막 꺼뭇꺼뭇하니 화덕 피자를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이거를 굽는다? 복잡해요. 어렵고요. 그냥 브루스타 가스에다가 그냥 딱 구워가지고 그걸 먹으면 되지. 뭔 화덕 피자예요, 화덕 피자는. 그래서 도미노 피자나 피자헛처럼 배달하는 피자집들이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소형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피자가. 그리고 원래는 요걸 구워서 노점상에서 한 조각씩 팔던 거예요. 이탈리아에선 그랬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그러던 게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사람들 다 크죠. 콜라도 커, 햄버거도 커, 감자튀김도 더 많아야 돼, 피자도 개 커야 돼, 다 두껍고 커야 되고 막 그러잖아 그 양반들. 미국에서 4인 가족이 한 판을 시켜서 먹는 게 국룰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한 판이 작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점점 커져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지 사이즈만큼 미국에서 피자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 온 거예요. 패밀리 사이즈로. 그러면서 미시간에서 도미노 피자, 캔자스에서 피자헛이 대박이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괜히 이제 외국물 먹고 오면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 옛날에 내가 미국 가서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피자헛과 도미노 피자를 딱 먹고 내가 그랬다, 뭐 이런 이제 옛날 얘기 지자랑하고 막 이제 한반도에도 피자 드립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 다른 나라에선 애매했던 게 왜 미국만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나라는 성공을 하게 되는가? 미국이란 나라는요, 옛날부터 쌈짓돈 들고 가서 어떻게든 성공해야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본인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성공해보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가는 사람이 옛날엔 진짜 많았어요. 요새도 뭐 그럴진 모르겠는데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많이 갔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저랬었어요. 악착같이 아득바득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어떤 헝그리 정신, 성공에 대한 열망이 바글바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서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그 사업성이 있게끔 변화가 빨라요. 정주행 정신이 대단한 나라지. 그래서 원래 이탈리아의 피자가 뭐 저렇게 생겼다느니만이 뭐 알 바 아닌 겁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시카고 피자를 만들어야겠다, 디트로이트 피자를 만들어야겠다, 뉴욕식 피자를 만들어야겠다, 캘리포니아식 피자를 만들어야겠다, 세인트루이스식 피자를 만들어야겠다.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식 피자가 아니라 미국식 피자 프랜차이즈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화덕 피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가 먹은 지 뭐 몇 년 됐어요? 혹시 이탈리아 화덕 피자 20년 정도 드신 분 있나요, 여기? 없잖아. 한국에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봤자 내가 볼 때 한 5년 됐나 싶어, 화덕피자 유행하는 거. 그래서 이탈리아의 음식 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음식이었던 피자가 미국을 거치면서 이렇게 된 피자가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상 미국의 피자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도 뭐 처음에는 뭐 미군이 많으니까 그랬겠지 했는데 그거 별로 상관없더라고요. 1967년 제6대 대통령 취임식 때 이분이 이제 두 번째 먹을 때예요. 이때 귀빈용 음식으로 피자가 있었대요. 그 정도로 피자가 굉장히 귀했던 음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좀 나이가 있으신 서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명동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있는 유네스코 회관 빌딩이 있어요. 옛날에 요 빌딩인데 한번 불이 나가지고 리모델링만 좀 겉에 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리에. 근데 옛날에 저 유네스코 빌딩 지하에 신도 피자가 있었대요. 지금은 없어요. 이거 꽤 유명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안양 과천 막 이런 데 사시던 지금 막 70년대생 60년대생 분들은 엄마가 사줬었다, 취업한 누나가 사줬다, 언니가 사줬었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다가 1985년부터 드디어 피자헛이 한국에 처음으로 상륙합니다. 개개인들이 하는 건 있는데 피자 프랜차이즈로서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상륙한 거예요. 이거 다큐 있는 거 아시죠? 성신재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엄청난 사업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피자 사업하는 거를 이분이 돈 주고 사왔었어요. 그래서 이 성신재 대표께서 한국의 피자헛을 잘 키우던 겁니다. 근데 피자헛이 갑자기 이분이 잘 키워놓은 피자헛을 지들이 직접 해먹고 싶으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제 지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쳐냅니다, 성신재 대표를. 그리고 성신재 대표께서 성신재 피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원래 피자집이 1997년 IMF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도미노 피자, 피자헛, 미스터 피자 이렇게 종류 자체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97년 이후에 2000년대가 되면서 피자라는 음식이 너무 대중화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피자 스쿨 덕분에. 중저가 피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피자라는 음식이 대중화되고 피자 프랜차이즈도 너무 많아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신재 피자도 이제 경영 위기가 오는 거죠.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솔직히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피자집들 도미노 피자나 피자헛 이런 데 솔직히 좀 비싸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저렴한 곳들도 많아지면서 피자의 경쟁력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출이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2017년, 2021년 최근입니다. 비교적. 요때도 매출이 내려가요. 도미노 피자 2017년에 2328억이었던 게 2235억으로 줄어듭니다. 뭐 요거는 미비하네요. 피자헛 1197억에서 966억. 파파존스는 올랐어요. 미스터 피자는 467억에서 321억으로 꽤 많이 감소합니다.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저런 피자 말고도 외식할 것도 많아지고 시켜먹을 것도 워낙에 많아지니까 여기서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 게다가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도 너무 많아요, 이제 진짜. 근데 파파존스는 왜 늘었죠? 갬성 때문인가? 미국 감성. 그거 미국병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미국 거 같으면 괜히 좋아 보이고 막. 나도 먹어봤어요. 나는 근데 안 맞더라고. 니네 많이 먹어라. 자, 피자 관련된 썰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얘 누구야,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얘 도대체? 당장 조사해와, 당장! 해서 저희 간다요 컴퍼니의 한 작가께서 파인애플 피자 조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스계 캐나다인이었던 샘 파노플로스가 피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1934년생이신 이분이 1962년에 캐나다에 가서 피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62년도에 파인애플 통조림이 미국이랑 캐나다에 흔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피자에 넣어본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의 수많은 피자 청교도들에게 욕을 뒤지게 처먹게 되는 저 하와이안 피자가 1962년에 탄생됩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호불호 개갈려서 욕 오지게 먹는 피자죠. 이후에는 뭐 피자가 하와이안 피자뿐만이 아니라 토핑을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뭐 신메뉴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와요. 그러다가 드디어 치즈 크러스트 피자가 피자헛에서 1995년에 탄생된 거예요. 그 당시 저 치즈 크러스트 피자가 나왔을 때에 광고 같이 보고 가시죠. 저 광고에 트럼프가 나왔었어. 트럼프. 그리고 바로 1년 후에 한국 피자헛에서도 1996년부터 치즈 크러스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치즈 크러스트 피자가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 피자 먹을 때 피클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졸라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진짜로. 실제로 저희가 찾아봤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저런 주요국의 도미노 피자가 있잖아요. 도미노 피자 가면 이제 추가 메뉴 설정하는 거 있잖아. 플러스하는 거. 뭐 피클 추가, 핫소스 추가. 피클이 없습니다. 옵션에 아예 없어요. 옵션에 뭐 비비큐 소스, 바베큐 소스, 뭐 렌치 소스, 치즈 디핑 소스, 갈릭 디핑 소스 이런 거는 추가가 되는데 아예 없어요. 추가하는 메뉴에 그냥. 아예. 와 근데 무슨 피자를 렌치에다 또 찍어 쳐먹어. 대박 아닙니까? 그 느끼해가지고. 일본도 피클을 안 먹는데요. 한국만 거의 먹는 거야 지금 피자랑 피클을. 도대체 왜 대한민국만 피클을 먹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역시 동치미의 민족이다. 우리네 인생사. 밥 먹기 전에 동치미부터 일단 한 숟갈 떠먹고 시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는 동치미 민족입니다. 피클의 민족이에요. 옛날엔 치킨무가 없을 때도 있었어. 그러면 집에서 엄마들이 그 치킨 시켜오면은 동치미 국물 떠와가지고 동치미 먹었어. 간다요 어릴 때는 이제 치킨무가 있었지만 더 옛날엔 그랬다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치킨집들이 치킨무도 팔기 시작하게 된 거고 피클도 같이 껴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피자집에서 치킨무는 조금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피클은 미국 거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양배추 케찹 마요네즈 사라다는 미국 거다. 피클도 미국 거다. 즉 미국 거다. 미국 거다. 요런 느낌. 우리나라도 아직은 좀 그렇게 국제화 글로벌화된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야. 간다요 어릴 때만 해도. 간다요 어릴 때는 90년대만 해도 뭔가 식당 가서 칼질을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음식인 거야. 칼질하는 그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90년대에는. 그래서 아마 피클이 우리나라에서 피자와 1+1으로 이제 좀 먹게 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게 아닐까. 이게 다 답이 없어요. 전문가들도 잘 몰라 솔직한 얘기로. 근데 내 생각에는 좀 미국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간다요는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데 우리 간청단분들은 또 어떻게 왜 피클하고 같이 먹게 된 것 같아 피자를? 김치 대용으로 생각한 거 아닐까? 미국식 김치 뭐 그런 느낌이었을려나? 샐러드바에 피클이 무한리필로 있어서 그런 듯한데요. 옛날에는 샐러드바 무한리필 없었을걸요. 90년대에는 피자 샐러드바 뭐 도미노 피자나 미스터 피자 푸실리나 뭐 그런 거 대충 껴놔가지고 막 미스터 피자나 막 그런 데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간다요 어릴 때는 없었어요. 푸실리 존나 그거 맛도 없는 거 양만 불려가지고 그 씨부레 그냥 가지수나 내려고 쳐놓고서 감자튀김이나 좀 제대로 된 걸 샐러드바에다 넣어야지. 그거를 대충 그냥 그 차가워가지고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대충 깔아놓고 그거를 그것도 5,900원 받아먹었어. 나 고등학생 땐가 미스터 피자에서. 자 오늘 피자편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